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가 어제 발표되었죠. 네. 곧 또 시내 면세점 사업자 발표도 네. 기다리고 있고요. 네. 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겁니까? 작년에 면세점 매출 한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연간 글쎄요. 토탈 상상을 8조 초월하는 8조 원대, 오. 7조 9천억 대였습니다. 네. 예. 이제 그 중에서 한 인천에서 파는 게 한 4조 5천억, 시내 면세점에서 파는 게 이제 5조 원대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실은 이제 면세점 사업권 따내는 게 정말 이게 뭐 노다지 장사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업권만 있으면 장사되는 거는 걱정이 없는 뭐 그런 건데요. 예. 지금 크게 두 가지의 한판 승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일단은 공항 면세점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강자인 롯데하고 네. 나머지 이제 호텔 신라와 신세계, 이제 범 삼성가라고 하죠. 이제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에만 3곳을 추가 사업권을 주겠다, 이제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추가 사업권 3개를 따기 위해서 기존의 유통업체 중에서 면세점 없는 데들, 가령 뭐 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네. 현대 아이파크몰이라든가 또 이제 뭐 하나 갤러리아도 더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신세계도 신세계. 네, 파라다이스에서 사업권을 받았지만 매장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양쪽이 다 지금 치열하게 붙고 있는 그런 네. 전쟁 네. 아닌 전쟁입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지금 새로 들어간 건데 롯데와 기존의 신라 이번에 싸움에서는 롯데가 이겼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8개 공항에 가보시면 권역이라고 약간 복잡한데 8개를 이제 쪼개가지고 입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찰 붙은 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나오고 8개, 있네요. 예, 그렇죠. 8개 권역 중에서 이번에 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제 롯데 측이 4개의 구역을 갖고 갑니다. 8구역 아. 있죠, 5구역 있죠, 1구역, 3구역. 예. 4곳을 선점을 하면서 웃었다 이런 거고, 호텔 신라가 이제 나머지 3구역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곳을 신세계가 이제 갖게 됐는데, 어쨌든 범 삼성가로 보면은 이제 4대 4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호텔 신라와 신세계 연합군이 롯데에 좀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가 승자의 저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워낙 너무 세게-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베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아. 얘기 있는데, 왜냐하면 총 입찰가 자체가 저 4개를 좋은 자리 롯데가 했던 저거 할 때 아마 입찰 쓴 액수 자체가 신라의 2배 정도 썼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뭐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 보도를 했던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 임차료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사실 뭐 좋은 인천공항 면세점이 사실 상징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되게 관광객들이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보다는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 시내 면세점 쇼핑을 많이 하는 게 상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롯데가 과연 저거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롯데는 뭐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두고 봐야 문외한 되겠죠. 입장에서 기사 보면서 야, 임대료 정말 비싸구나. 8천억인가 뭐. 그만큼 보니까 이상을 보이죠. 예. 근데 뭐 아무리 번다 하더라도 야, 임대료를 이렇게 내고, 아까 성재 저주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문이 남을까, 이런 그 개인적인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 뭐 조사에 의하면은 실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별로 이 임대료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시내 면세점 말씀하셨는데, 시내 면세점이 굉장히 그 이윤을 창출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 그 서울 아까 3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주에도 지금 한 군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있죠. 예. 제주도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예. 경우에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그 토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관광공사가 그 사업에 좀 뛰어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도 한번 상생의 차원에서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신세계가 이제 드디어 입성한 게 저는 좀 굉장히 의미가 의미가 있다고 있죠. 봅니다. 이게 네. 유통의 강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공항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신세계가 이번에 한 구역이긴 하지만 획득했으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보여주고요. 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서울 3곳 하고 이제 제주도 한 곳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예. 저는 과연 현대가에서는 누가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시내 면세점? 현대백화점과 현대 아이파크몰이 지금 네. 조카관이죠. 예, 그 정성회장. 시내 면세점 선정 그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어. 둘 중에 누가 들어갈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누가 들어가든 저하고는 관심이 없는데, 최근에 면세점이 어떤 상황이 김진수 국가대표 선수가 독일 이제 소속팀 가다가 네. 독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너무 많이 사서 들어가니까 아이패드하고. 그래서- 면세점에서? 예, 면세점에서. 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샀는데 몇 천만 원을 샀는데 독일에서 이제 체포가 된 거죠. 네. 밀수로 체포가 됐는데 뒤에는 아닌 거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한도가 있죠, 저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효과가 예. 있습니다. 예. 예. 네. 부분에 올랐죠. 제가 600달러로. 그걸 여쭙고 싶은 것이 예. 한도가 있는데 음. 장사가 그렇게 잘 됩니까? 40, 50%.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데 뭐 하나만 사도 오가는 경우. 그렇죠. 우리 내국인의 한도가 600달러지만은 중국인 입장에서는 사가지고 가니까 중국 관광객에서 이런 매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이 면세 범위는 한 600불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구매 한도는 제가 알기로 한 4,000불인가? 이렇게 네. 몇천 불 될 거예요. 이번 면세점 전쟁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 네. 있습니다. 바로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을 누가 갖고 갈 거냐를 놓고 그 어떻게 구역에 보면 지금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2011년에 이부진 네. 신라호텔 사장께서 그거를 어렵게 유치를 했는데 네. 루이비통 이번에 내주게 됐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롯데. 한번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루이비통이 어디로 가는지. 또 이부진 당시에 호텔 신라 사장이 20번이니까 30번 미팅을 한 끝에 전 세계 최초로 공항에 이제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오는 그런 뭐 쾌거 아닌 쾌거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순순히 그렇게 어렵게 가져왔는데 호텔 신라가 다시 또 뺏길까? 이건 뭐 지켜봐야 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게 그 당시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이부진 상무가 사실 속된 말로 뜬 게 저거 이제 유치하면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보도되면서 확 이제 떠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롯데가 저거 막으려고 루이비통이나 신라 면세점을 계약 못하게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가 철회하고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루이비통과 롯데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루이비통의 저 계약 기간이 2021년이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루이비통은 나 롯데라고 안 해. 나 계약 안 할래라고 하면 롯데는 정말 닭종똥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니까 글쎄 루이비통이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아마 같습니다.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